준규야, 그게 무슨 말이니? 당분간 손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니. 게다가 집에도 오지 말라고?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엄마가 계속 실수를 하니까 저희가 힘들잖아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니? 난 그저 다른 평범한 할머니처럼 손주를 돌봐줬을 뿐인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어머니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우리 건우도 다칠 뻔했고요. 어머니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아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어떻게 시엄마한테 그런 태도로 말한단 말이니? 엄마 또 연정이한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연정이가 일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힘든데요? 너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니? 그래, 모두 내 잘못이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미리 집을 치운 것도 내 잘못이고, 우리 예쁜 손주 어디 하나 다칠까봐 정성을 다한 것도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희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은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나이가 되어보거라. 분명히 생각이 바뀔 거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충남 당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노미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노미원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신지요? 어르신들께 인사드려요. 보잘것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적어 보냅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 사는 노미원이라고 해요.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혼자서 외동아들을 하나 키웠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은 박준규예요. 어릴 적부터 착하고 순진하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이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릴 적에 아들하고 같이 동네 천변에 갔던 날이에요. 늦은 밤에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갔었죠. 그때도 남편하고는 따로 살 때라서 아들하고 둘만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준규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저를 꼭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하고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올 정도로요. 아이 아빠와 완전히 이혼하고 나서 제 유일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준규가 똑 부러지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는 거였죠. 그런 마음이어서일까요? 준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아가씨가 참 반갑더라고요. 딱 제가 바라던 똑 부러지는 아가씨였어요. 그렇게 결혼까지는 일사천리였어요. 우리 집에 준규 아빠가 없다 보니 여러모로 미안한 마음이 컸답니다. 내가 준규 아빠와 이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새로운 여자와 계속 바람을 피워도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랬다면 우리 준규가 상대방 부모님에게 조금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아무리 퍼주고 노력해도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게요. 며느리의 이름은 연정이에요. 이연정. 처음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절대 고부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오직 이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게 저부터도 시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항상 남편의 편만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절대 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그런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준 것 같았어요. 제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자기를 대하니까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덕분에 저도 마음 내려놓고 아들 부부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언제나 저를 생각해 주던 아들도 저에게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들 부부네 집에 있는데 준규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집 비밀번호예요.
혹시 까먹으실까봐 수첩에 적어드릴게요. 정말 자상한 우리 아들이란 생각이 들었죠. 제가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을 걸 알고 챙겨주다니. 게다가 자기 둘이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주다니요. 요즘 이런 자식과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을 다했어요. 갈 때마다 집안 곳곳 청소를 했죠. 빨래, 설거지, 요리까지. 둘 다 일하는 직장인이니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그런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왜 말씀도 없이 집안일을 하셨어요? 게다가 요리까지.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지잖아요.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부담 가지지 말거라. 너희 둘이 바쁘니 객식구로 온 내가 일을 하는 게 맞지. 며느리는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죠. 일을 마치고 오면 바로 잘 씻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출근용 옷도 잘 다려놓았고요. 덕분에 매일 저녁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되었죠. 엄마가 오늘도 요리한 거예요? 맛있겠다. 아들이 감탄하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곁에 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정말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죠. 참으로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밥을 먹던 며느리가 체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 걱정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한 체증이 아니더라고요. 네, 바로 임신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마침내 손주를 가진 것이었죠. 이 행복한 가정에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때부터가 제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잘 아는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하나 받아왔어요. 성준이가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준이요. 저는 기쁜 마음에 바로 아들 부부에게 가서 알려줬죠. 철학관까지 제가 직접 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요. 그런데 아들 부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서 며느리를 바라보는데 준규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미 친정에서 이름을 정해준 게 있다고요. 친정 쪽에서 오래 다닌 절의 주지 스님이 지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박건우. 친정에서 정한 이름이었죠. 저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왈칵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진작 말해줬으면 좋을걸. 그리고 이름을 여즉 다 지을 동안 왜 나에게는 귀띔조차 없었나 싶었죠. 며느리가 난처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사실 건우 아빠한테 어머니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찍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까먹었나 봐요. 맞아요, 엄마.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 이름을 제 앞에서 건우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쩌겠나 싶었죠. 이미 친정에서 받아온 이름이었고 애초에 이 결혼은 남편도 없는 저희가 기운 결혼이었으니까요. 괜히 준규 앞에서 면목이 없었어요. 그 미안함이 서운함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갔죠. 그래, 이 늙은 호러미가 무슨 힘이 있겠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알아서 하는데.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희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맞아요, 엄마.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요? 나답지 않게? 난 그저 새로 태어나는 우리 손주의 소중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말을 마치고 제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출산을 앞둬서 힘든 아이들을 내가 왜 힘들게 하나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부터 더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지냈어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죠. 며느리가 그때마다 이러지 마시라고는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나중간이 며느리도 결국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앞으로 태어날 건우라는 아이의 앞날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죠.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는 한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준규는 그런 며느리를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텅 빈 둘의 서울 집은 그동안 제가 관리했죠. 그런데 집 안을 보니까 여러모로 산만하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죽어가는 커다란 화분도 눈에 거슬리고요. 가구 배치나 방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것저것 바꾸었죠. 두 사람이 돌아와서 보면 바뀐 모습을 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시간이 지나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에 맞춰 준비를 단단히 했죠. 아침부터 며느리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고 온 집을 쓸고 닦았어요. 마침내 현관에 들어선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한동안 멍하니 바뀐 집을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떠니? 훨씬 깔끔하지? 너희들이 없는 동안 내가 집안 청소 좀 했다. 버려야 할 것도 버리고. 네? 그럼 설마 여기 거실에 있던 제 스피커도요? 아, 그건 그냥 오래된 것 같길래 일단 창고에 넣어놨지. 어머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멋대로 집안을 망쳐놓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어느 정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스피커는 며느리네 조부께서 물려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사실을 몰랐죠. 무안한 마음에 옆에 있던 제 아들 준규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뭐라고 중재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준규는 자기 품에 안긴 아이를 그저 꼭 안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만회해 보려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다. 그런 건 일단 뒤로 하고 밥은 먹어야지. 연정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으로 준비해봤다. 죄송해요. 저 지금 이런 기분으로는 밥을 못 먹겠어요. 밥을 못 먹겠다니요. 아침부터 준비한 찬들이 윤기를 내며 며느리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는걸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말로 붙잡았죠. 아니 그래도 차린 사람 성의를 봐서 한술 뜨고 가지 그래. 먹어야 기운을 내지. 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죄송해요. 저도 마음 같아서 먹고는 싶은데 지금은 몸이 너무 힘드네요. 말을 마친 며느리가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얘가 왜 저럴까 싶었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준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왜 저러니?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술 뜨는 신용만 하고 가면 될 걸 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엄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연정이 요즘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듣고 보니 며느리에게 산후 우울증 기운이 살짝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야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서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랑 단둘이 있을 때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도통 그런 기회가 나질 않더라고요. 준규가 아들을 돌보겠다고 회사에 출산 휴가를 냈거든요. 덕분에 저는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랑 대화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정말 부끄럽긴 하지만 또 작은 사고도 있었어요. 건우를 제가 안고 달래주다가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순간 온몸을 던져서 건우를 받아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며느리도 깜짝 놀랐었죠. 며느리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의 뒤통수랑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는 무사했어요. 대신 제가 아팠죠. 통증에 제가 아파하는 사이 놀란 건우가 울음을 터뜨렸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곧바로 달려오더라고요. 저 때문에 놀란 것 같아서 건우를 며느리에게 안겨준 다음 말했어요. 건우나 나나 어디 한 군데 다친 곳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의 비명이 귓전을 때리더라고요.
놀란 건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건우는 무사하니 저에게도 안부를 묻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얘가 이래서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나 싶었죠. 저야 괜찮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럴까 봐요. 그래서 제가 좋게 타이르려 입을 열었어요. 아가, 놀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른한테 어디 다치신 데는 없냐고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지금 제 자식이 다칠 뻔했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 다칠 뻔하게 한 사람한테 고운 말이 나가겠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있나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죠. 하지만 뒤돌아서 제 방으로 가는 내내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밤 동안 아파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늙어서는 작은 상처에도 온몸이 아파진다더니 이게 딱 그런 경우구나 싶었죠.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규가 심각한 표정으로 오더라고요. 엄마, 혹시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건우가 다칠 뻔했다면서요? 며느리가 그 사이 뽀르르 달려가 준규에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뭐 이 정도 일로 자기 남편에게까지 말하나 싶어서 얄밉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심 준규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껏 어떤 일이 있어도 준규는 중요할 때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준규가 그러더군요. 엄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연정이 요즘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나도 그래서 한참 조심하던 차다. 나라고 손주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리고 준규야, 그날 이후로 나도 온몸이 아프. 아들에게 아파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준규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답답하게 진짜. 엄마, 지금 상황을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도대체 우리 아들이 왜 제게 소리를 지를까 싶어서요. 준규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쏟아냈어요. 엄마,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참아드렸는지 아세요? 집안 가구를 멋대로 바꾸신 것도 그렇고 연정이한테 음식도 강요하시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제 아들까지 막 다루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엄마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세상 억울했어요. 그중에 저만 생각하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둘을 위해서 한 거려. 하지만 상황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준규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언제나 제 편이던 준규가 이렇게 자기 부인 편을 드니까 세상 서럽더라고요.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야, 아들. 너도 이 어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러니. 나는 그저 너희 둘이 조금 더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됐어요. 변명은 그만두세요. 사실 어제 연정이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부탁? 무슨 부탁 말이니?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그만 엄마가 본가로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뭐? 그렇담 지금 나더러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이 집에서 썩 나가란 말이니?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일단은 서로를 위해서 조금 휴식기를 갖자는 거예요. 연정이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호기롭게 말한 제가 곧바로 짐을 챙겼어요. 애초에 거의 맨몸으로 와서 별로 챙길 것이 없었죠. 아파트를 나가는 동안 며느리가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어디 나 없이 둘이 한번 살아보라지. 내가 없으면 집안일은 자동으로 되는 줄 아나. 씩씩대며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준규가 저를 불렀어요. 그 사이 마음이 바뀐 건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헐레벌떡 달려온 준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전에 제가 비밀번호 적어드린 수천 말이에요. 그거는 두고 가셨으면 해서요. 주르륵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왜 우나 싶어서 눈물을 멈추려는데 도저히 멎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파트 입구에 서서 한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당황한 준규가 쩔쩔맸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그렇게 본가로 돌아갔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는 돌볼 게 많았죠. 하지만 준규네 집만큼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저는 3인분 몫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많던 일이 갑자기 줄어드니 적적했죠.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준규나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문자 하나 오지 않았어요. 그래, 자기들이 나 없이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 해. 하고 오기가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찌되었든 제 신세는 아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서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며느리가 이번에 동네로 이사 왔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할 일도 없겠다 바로 함께했죠. 친구네 며느리는 똑똑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여러모로 연정이랑 닮아 있었죠. 그래서인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의 집에 가서 진상을 부릴 수야 없으니 그저 가만히 앉아 친구네 며느리가 깎는 과일을 받아먹고 있는데 친구가 며느리를 나무라더라고요. 과일을 왜 그리 두껍게 깎냐고 말이죠. 며느리가 난처하게 웃더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서툴죠. 하고 말하고는 다시 새로운 과일을 깎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친구는 집의 모든 걸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부터 반찬, 청소 상태, 하다못해 집의 에어컨 위치까지요. 나중에는 옆에 있던 제가 민망해서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무슨 소리냐는 듯 말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다 자기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하고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내 과거 모습이 이랬겠구나 싶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걸 잘못했는지 그리고 또 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는지 말이죠. 그렇게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한 다음 휴대폰을 들었어요. 전화할 용기는 없었고 대신 문자를 보냈죠. 그간 제가 느낀 저의 잘못과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소상히 적어서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마치 그간 꼭 해야 했을 일을 해치운 것처럼요. 그런데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며느리의 전화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던 아이가 전화 너머로 엉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보내주신 문자 잘 봤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나름대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신 건데, 저는 제 생각만 하고, 제가 정말 못된 년인가 봐요. 죄송해요.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이 아이도 제가 그렇게 가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마음이 이해되었죠. 처음부터 경우 없던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괜찮다며 그런 며느리를 다독였어요. 며느리의 울음과 사죄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갔죠. 통화의 마무리는 다시 서울로 와서 함께 살자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아니다, 연정아. 내 말은 고맙지만 우리가 같은 집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니? 같이 사는 대신 내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가마. 우리 예쁜 건우 얼굴도 보고 싶으니 말이야. 제 말에 며느리가 다시 펑펑 울더라고요. 둘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었죠. 지금 저와 며느리는 어느 때보다 잘 지낸답니다. 서로 단지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자주 하거든요. 가끔 며느리 집에서 묵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와 함께 서로 있었던 일을 나누다 보면 얻는 게 정말 많아요. 몰랐는데 며느리는 책 읽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새로운 책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제가 집에 직접 가지 않는 날에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과거의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하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노미원 할머니께서 며느리와 오해를 풀고 다시 잘 지내는 모습이 그려져서 저절로 미소도 지어지고요.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